안녕하세요. 특급 사연입니다. 저희는 특급 사연의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과 해외 커뮤니티들에 게시된 글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특급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면 TV, 에어컨 등 가전제품들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친구들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우리의 삶은 그런대로 넉넉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체감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수입과 생활비의 균형은 항상 빠듯합니다.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항상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을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한국에 온 한 베트남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이란 국가는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베트남 치앙마이에서 태어났을 때 매우 가난했지만 가족과 함께 다낭으로 이사하면서 생활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다낭에 있는 한국 하청업체에 취직할 수 있었고 덕분에 남들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아버지가 아직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가족은 가난이라는 개념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유는 돈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지 의문이지만 숲에는 생활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가족은 돈이라는 것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저는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과 관련되어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자랑스러워하셨고 저한테도 한국어를 공부하라고 강하게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치앙마이 외곽마을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학교 자체도 적지만 선생님들 숫자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계속해서 격려해 주셨고 한국 유학까지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부모님도 유학 비용을 열심히 마련해 주셨지만 유학을 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아보던 중 한국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장학금 제도를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통과되었고 1년의 어학교육과 4년의 학부과정에 대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장래에 한국과 베트남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할 생각입니다.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마련해준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예상은 했지만 한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도시적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다낭국제공항의 크기에도 깜짝 놀랐는데 더 큰 놀라움은 몇 시간 후에 찾아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거대함에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고 요금이 비싼 줄 알았습니다.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화장실에는 너무 많은 버튼이 달려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안심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왔는데 눈에 보이는 바로는 건물들이 모두 높았습니다. 또한 그 건물 속은 매우 넓었습니다. 여기에 혼자 있으면 무조건 미아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 저는 안내해주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직 그것만 생각하며 조심히 걸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곳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은은하고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화려하고 유행하는 옷과 가방이 여기저기서 팔리고 있어서 제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한국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모두들 뭐가 그리 급할까요? 저는 정말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작도 하기 전에 제 마음은 불안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한 달도 안 갔습니다. 일단 집에서 생활비를 보내기는 하지만 우리 유학생들도 일주일에 25시간 이내라면 아르바이트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토픽 4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곳 사장님은 좋은 분이어서 남은 도시락을 공짜로 주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식비를 아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과 같은 방식으로 밥을 먹습니다. 한국 쌀은 매우 맛있고 반찬도 고기와 야채가 다양합니다. 고기와 반찬이 다양하고 맛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급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첫 달에는 전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60만 원 정도나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월급이 30만 원 정도였는데 제가 한 달 만에 2배나 많은 돈을 벌은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연락해서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사귄 한국인 친구는 돈이 없다거나 월급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요금과 식비를 내면 생활이 겨우 가능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에 와서 여러 가게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천원마트와 벼룩시장 같은 가게들에서 싼 물건을 구입하면 여러모로 융통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생활비는 많이 들지 않지만 수입품이 많은 베트남도 물가는 꽤 비쌉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적은 수입으로도 충분히 생활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위해 학비를 마련하다 보니 베트남이 얼마나 가난한지 깨달았습니다. 등록금이 부담스러웠던 탓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는 결코 부유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베트남으로 진학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공부나 놀이를 즐길 줄 아는 저는 더욱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더욱 공부해서 오늘의 베트남이 한국의 몇 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베트남에서 온 여성이 한국에서 새 희망을 본 것 같아 정말 기쁜데요. 외국인들은 이 글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월급을 받으면 깜짝 놀랄 거야. 이제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착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명심해. 한국에서는 유혹도 많으니까 노는 것을 배우다 보면 돈을 금방 써버리고 말 거야.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야. 베트남에서도 한국어와 태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한국인이라면 월급을 15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면 누구나 좋아할 거야. 나는 중국에서 왔지만 똑같아. 같은 일을 해도 돌아오는 급여가 달라. 나도 한국으로 유학 가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 한국이 외국인들에게도 장학금을 준다니 대단하다. 보통은 자기 나라 국민들만 챙기기에도 버거울 텐데 한국은 언제나 다른 나라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는구나.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경제 상황이 훨씬 낫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유학을 왔는데 한국의 생활에 만족하며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베트남 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불립니다. 아세안에 가입되어 있긴 하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인민혁명당에 의한 일당 독재 체제이지만 경제혁명을 우선시한 나머지 중국의 1대1로 구상에 강하게 의존했는데요. 막대한 채무를 짊어진 것으로 인해 중국의 중요한 기반시설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의 중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최근에는 인근의 베트남 등과 마찬가지로 대중들은 중국에 대해 강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한국과의 관계는 1974년에 수교하였으나 다음 해인 1975년에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단교되었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수교를 하게 되죠. 그러나 10년 뒤인 1985년에 다시 수교를 하게 되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올림픽 때는 선수 및 임원단을 파견해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꽃보다 청춘이 방영된 후에는 베트남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며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 베트남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20만 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았는데요.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태국, 중국, 베트남을 제외하면 무려 첫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덕분에 베트남에서도 한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베트남 내 중등학교 3곳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1년가량의 시범 수업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한국어 수입 도입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을 꿈꾸는 많은 베트남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생긴 셈입니다. 지금도 한국에는 많은 베트남 유학생과 연수생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느긋한 환경에서 살아온 베트남 사람들은 매우 온화하고 너그러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실한 불교 국가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남자들은 성인이 되기까지 한 번은 출가해서 불도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렇듯 성실하고 다정한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진출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베트남의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한국에서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어 합니다. 단교했던 과거는 잊고 지금처럼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은 나라라면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사연자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특급 사연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